활력 100세 단백질로 근육 꽉 잡는 법. 왜 같은 나이인데 어떤 노인은 지팡이 없이 걷고 어떤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을까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면 이미 당신의 근육이 30% 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이 된 심장노년의학 전문의입니다.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며 건강과 노화를 직접 목격해왔고 제 스스로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보아온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근육 감소의 진짜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근감소증 환자를 본 건 40대 후반 때였어요. 당시만 해도 근육은 젊을 때 많이 붙여놓는 것 정도로 생각했지 노년의 생사를 가르는 요소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죠. 근육이 건강의 마지막 보루다.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어요. 73세 되시는 박정수 할머니였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진료실 문을 여셨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목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문고리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죠. 진료 침대에 앉으시는데 허벅지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분의 팔뚝을 살짝 잡아봤는데 뼈 위에 얇은 피부만 덮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박정수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셨어요. 혈당 수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무릎 관절도 시큰거려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죠. 밤에는 자다가 쥐가 나서 깨는 날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약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박정수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당연하죠. 평생 먹는 것, 자는 것만 조절하면 건강할 줄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근육 이야기를 꺼내니 이해가 안 되셨던 겁니다. 우리는 30세부터 근육을 잃기 시작합니다. 매년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30년, 50년 단위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5세에는 전체 근육의 30%를, 80세에는 40% 이상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이 줄면 혈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위험이 급증합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조직이 약해져 관절염, 골절 위험도 함께 올라가죠. 실제로 국제학술지에서는 근감소군이 정상군보다 사망 위험이 3.7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어요. 저는 이 수치를 직접 진료실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골절 한 번, 폐렴 한 번이 노년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죠. 제가 55세 때 일입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근육에 대해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운동 좀 하고 고기 좀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가 좋아하는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무릎이 심하게 꺾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나무를 붙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걸 느꼈어요. 내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의사로서 골절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70대에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지면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폐렴에 걸리거나 욕창이 생기고 그러다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제 허벅지 둘레를 재봤습니다. 40대 때보다 3cm 줄어 있었어요. 겨우 3cm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육량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손실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근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찾아보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제 환자들의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입니다. 혈당을 저장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면역세포를 지원하고 염증을 조절하죠.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이 모든 기능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박정수 할머니에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저는 박정수 할머니에게 근육이 왜 중요한지, 지금 할머니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어쩌면 좋아요? 이 나이에 근육을 다시 만들 수 있나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근육은 나이가 많아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100세 활력 수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실은 근육이라는 것, 그리고 그 근육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죠. 이제부터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들에게 평생 강조해온 근육관리법을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근육 유지의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단백질 없이 운동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빠집니다. 고기를 먹기 힘든 노년, 그렇다면 어디서 단백질을 구해야 할까요? 제가 70대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유난히 허벅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몸을 일으키고 침대 모서리에 앉는 게 한 동작이었는데 그날은 두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야 했죠. 발을 딛고 섰을 때도 다리가 평소보다 훨씬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나이 먹었구나 하고 넘기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곧바로 병원에 가서 체성분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허벅지 주변 근육량이 2년 전보다 8%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근감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노후를 결정한다. 저는 그날부터 단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적당한 운동을 반드시 병행한다. 그런데 환자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문제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단백질을 적게 먹는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능력이 떨어지죠. 즉, 젊을 때 50g을 먹던 분이라면 노년에는 7080g를 먹어야 같은 효과가 난다는 뜻이에요. 기억나는 환자가 또 있습니다. 68세 되시는 이명호 할아버지였는데 퇴직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 식사량이 부쩍 줄어든 상태였어요. 아침은 거의 거르시고 점심은 국수나 빵으로 간단히 때우고 저녁에만 밥을 드셨죠. 그나마 반찬도 채소 위주였고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셨습니다. 이명호 할아버지는 처음 오셨을 때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꼭 잡아야 했다고 했죠. 저는 할아버지의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고작 30g 정도였어요. 성인 남성 기준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문제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씹는 힘이 약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위장도 예전 같지 않아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명호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고기를 먹으면 체하는 것 같고 생선은 가시 발라 먹기가 귀찮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명호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많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바로 초유 단백질과 산양유 단백질 보충법입니다. 초유에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면역 조절에 중요한 글로불린, 항균 작용을 돕는 락토페린,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장인자, 이렇게 노년에게 꼭 필요한 성분들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요. 특히 근육 손실이 많은 중노년층에게는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되죠.
또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일반 우유 단백질을 섭취하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데 산양유 단백질은 입자 크기가 작아 소화가 훨씬 빠릅니다. 올리고당이 있어 장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명호 할아버지에게 아침에 초유 단백질 한 잔, 저녁 식후에 산양유 단백질 한 잔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오시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따라주셨습니다. 3개월 뒤 이명호 할아버지가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실 때 난간을 잡지 않으셨고 진료실 문을 여는 손에 힘이 실려 있었죠. 얼굴 표정도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 챙겨 먹었더니 몸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볍고 계단도 숨 안 차고 올라갈 수 있어요.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2.3kg 늘어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룬 변화치고는 상당한 수치였어요. 저는 이명호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할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유지하셔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이에요. 운동도 중요하죠. 하지만 고령층에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늘어난다. 아니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근육이 더 빠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1세 최영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셨어요. 그런데 체중이 자꾸 빠지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할머니는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식사는 소식하고 계셨어요. 살 빼려고 일부러 적게 먹는다고 하셨죠. 저는 최영희 할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살을 뺄 때가 아니라 근육을 붙일 때예요. 운동하시면서 단백질을 안 드시면 몸이 자기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지금 할머니가 그 상태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1. 단백질 섭취, 2. 가벼운 유산소, 3. 근력 운동, 이 순서를 지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7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도 이 방식을 꾸준히 지켰고 지금 82세인 지금도 계단을 편하게 오르고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100% 근육 덕분입니다. 78세에 당뇨 20년, 지팡이 없이는 못 걷던 환자가 3년 만에 등산을 다닐 수 있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82세 의사인 제가 지금도 하루 종일 서서 진료할 수 있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이었어요. 제 오랜 환자분 중 한 분, 78세 되시는 김용태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김용태 할아버지는 당뇨가 20년 넘게 있으셨고 무릎도 자주 붓고 피곤함을 달고 살던 분이었죠. 저는 김용태 할아버지를 5년 전부터 봐왔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걸어 다니셨고 혈당 수치가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조절이 잘 안 됐죠. 저는 할아버지에게 약 처방과 함께 근육 관리를 강조했어요.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라고 했죠. 그런데 김용태 할아버지는 처음 2년 동안은 제 말을 잘 안 따르셨어요.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계셨죠. 저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육이 왜 중요한지, 단백질이 어떻게 몸을 바꾸는지, 다른 환자분들의 사례는 어떤지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러다 3년 전 김용태 할아버지에게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던 동갑내기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이 됐고 수술 후 합병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셨죠. 김용태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다음 진료 때 오신 김용태 할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김용태 할아버지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짜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초유 단백질 한 잔 마시고 30분 뒤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하고 그 다음에 집 앞 공원을 천천히 20분 걷기. 점심 식사 때는 생선이나 두부 한 접시 꼭 먹기. 저녁 식후에는 산양유 단백질 한 잔 마시고 의자 스쿼트 10개씩 2세트 하기. 이렇게 하루 루틴을 만들어 드렸죠. 김용태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힘드셨을 겁니다. 몸이 무겁고 운동하면 다음날 온몸이 쑤시고 단백질 챙겨 먹는 것도 번거로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당 수치가 180대로 떨어졌고 무릎이 붓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3개월째 되니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6개월이 지나자 혈당이 140대로 안정됐고 체성분 검사 결과 근육량이 4kg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김용태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 챙겨 먹고 발허벅지 근력 운동만 꾸준히 했더니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몸이 너무 가벼워요. 요즘은 동네 어르신들이랑 등산도 다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깊이 확신했습니다. 근육은 100세 건강의 핵심이다. 저 역시 80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노년의 진짜 건강 비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볼게요. 저는 75세 때 한번 크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폐렴에 걸렸었어요. 기침이 심하고 열이 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건 평소에 쌓아둔 근육 덕분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나이에 이 정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계셔서 회복이 빠른 겁니다. 보통은 폐렴에 걸리면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급격히 빠지는데 선생님은 기초 체력이 탄탄하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비상시를 대비한 보험이라는 걸요. 아플 때, 다쳤을 때, 수술할 때,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노화 속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많아도 다시 만들 수 있고 단백질은 그 근육의 재료죠. 이것을 꾸준히 챙기면 혈당도 안정되고 관절도 보호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팡이 없이 걷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근육은 나의 보험이고 단백질은 그 보험료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단백질 한 스푼, 10분 걷기, 가벼운 스쿼트 5번.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0세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시오.